안녕하십니까. 건강 마케팅론 성공 실패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순서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마케팅 성공 사례 및 성공 요인, 실패 사례와 실패 요인, 개선 방안 순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빈입니다.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을 재학 중이며 전공 수업을 찾던 중 관광과 마케팅의 연관성과 마케팅의 기초를 배우고 싶었고 믿고 듣는 윤지연 교수님이라는 강의평을 보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바라는 점은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마케팅의 트렌드를 알고 싶고 마케팅의 개념과 기초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관광 마케팅 성공 사례는 여행페스타 2019입니다. 코엑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여행의 기술을 배우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심 속 여행문화 축제인 여행페스타 2019를 개최했습니다. 여행페스타 2019는 강남구청과 한국무역협회 등 17개의 무역센터 유관기관이 워라밸과 소확행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개최한 빌딩 숲속의 힐링 여행 축제입니다. 행사는 코엑스 광장 및 로비에서 토크 콘서트, 소확행 프리마켓, 맥주 캠핑 체험과 푸드트럭 존, 케이팝 공연 및 인디 장르 가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여행의 기술을 전달하고 체험하는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더욱 정확한 설명을 위해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이 축제를 다녀온 여행객분들은 여행페스타 2019를 통하여 여행의 기술과 더불어 보다 편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도시인 서울에서 여행하는 듯한 들뜸을 느껴 좋은 추억이 생겼다. 지난 여행에 대한 생각도 나고 앞으로 할 여행에 대한 기대도 생기는 시간이었다 등 다양한 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 페스타 관광 마케팅의 성공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의 기술을 배우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심 속 여행문화 축제인 여행 페스타는 참여 행사가 8가지의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여행의 기술을 전달하고 체험하는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광장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유명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행에 미치다와 춘춘언락이 여행의 기술을 공유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SNS 홍보 및 원활한 소통입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고, SNS를 활용하여 축제 기간 전부터 후까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워라밸, 소확행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개최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흥미로운 이벤트입니다. 여행 주제의 게임을 통한 고객 참여 이벤트, 한글날 기념 여행으로 이행시를 짓는 이벤트 및 사연 공유 이벤트, 방문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여행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조사한 관광 마케팅 실패 사례는 제주도 스마트 관광 비콘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란 도시 곳곳의 일상 속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에게는 관광 목적과 최적화된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국가적 차원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관광 서비스 띵동제주는 근거리 사물 인터넷 기술인 비콘을 적용한
오토 마케팅으로 비콘의 반경안에 접근하면 띵동 소리와 함께 해당 가맹점의 할인 혜택, 이벤트, 최신 소식 등을 알려줍니다. 비콘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상호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장에 들어서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앞에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비콘을 통해 별도의 홍보자료 없이 사용자에게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주공항에서는 매장 및 이용객 편의가 도모되며 동문 재래시장에서는 구매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띵동 제주는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접게되었습니다. 비콘 1152개가 설치되었으나 무용지물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률은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띵동 제주의 실패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콘은 저렴한 위치 센서로 사물 위치 확산에 기여하였으나 제주 지니, 제주 TVR, 트립앤바이 제주 등 대체품들의 등장으로 필요성이 급감하였습니다. 또 배터리 수명도 빠르고 장고장도 많아 활용성이 떨어지는 비콘 장치 및 시스템 유지 보수로 매년 비용이 발생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콘 설치와 시스템 구축 비용에는 국비 9억 원과 지방비 6억 원 등 총 15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론 비콘을 추진할 2016년에는 비콘에 대한 호응이 있었지만 이후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기술이 상향화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현재 관련 기술이 급변해 활용 영역이 한정적이며 용도도 제한적이어서 관광 영역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적용하기엔 제약이 크고 정보화 시대의 빠른 쇠퇴 및 소비자 정보기기 활용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해 예산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비콘 사용자 수는 363명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400만 명에 가깝지만 비콘을 이용한 관광객은 극소수에 그친 셈입니다. 심지어 12월만 한정하면 사용자 수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비콘 시스템 로그인한 횟수가 작년 대비 50% 감소하는 등 사용자 수가 저조해 비콘 시스템은 2019년 2월 7일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과 개인 의견 토론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당 마케팅의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매장 내 고객 대상 타깃 마케팅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매장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끊임없이 날아오는 메시지에 스마트폰이 울리면 스팸으로 간주하고 심리적 거부 반응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메시지와 매장 밖의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따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가진 고객에게 다른 할인 상품도 제안해 매출을 올리는 업셀링이나 다른 계열사 상품을 제안하는 크로스셀링 전략을 적극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유출 보안입니다. 전파가 차단돼 실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GPS와 달리 소비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비콘의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GPS보다 비콘이 개인정보를 훨씬 구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만일 비콘을 활용할 서비스를 통해 필요 이상의 사용자 정보가 수집될 경우 사용자의 위치나 이동 경로는 물론 행동 패턴까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콘 서비스 제공사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 정보 수집 범위와 그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명시하며 필요 이상의 사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고객 지원과 최적화된 고객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일반적인 모바일 앱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사용법을 완벽히 익히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도움말을 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UX, UI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피드백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고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여행 페스타 2019를 개최하신다면 어떠한 콘텐츠로 축제를 계획해보고 싶나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